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책임이 2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기들을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이든 뭐든 손발이 묶이는 느낌이 들고요. 출장이 생기거나 하면 더 난감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건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만 경력 단절이라는 길로 들어서게 됐죠.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지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애는 엄마가 보는 거다 하는 고루한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애 보는 건 당연하고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람 속을 긁는지요.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벽처럼 제 말을 듣질 않았어요. 가끔은 친정엄마 도움 좀 받으면 그것마저 당연한 일처럼 여기더라고요. 돈이라도 조금 드리면 그게 무슨 큰일이냐는 식으로 말하고요. 친정엄마가 애 보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걸 아예 제2의 엄마처럼 쓰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래서야 제 삶이 없잖아요. 남편과 저는 원래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였어요. 둘 다 결혼이 늦어서 30 중반에 만났고요. 남편은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뭐든 도와주겠다고 하니 믿음도 갔고요. 그래서 덜컥 아이를 낳았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인데도 손이 많이 가서 직장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휴직을 거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직장에서는 홍보팀에서 일했는데 야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육아휴직으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일을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준비까지 챙겨야 할 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 소개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서 아이 키우면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보험 일을 시작하고는 제법 잘 풀렸어요. 능력이 있다고 칭찬도 받았고요. 그런데 애를 업고 고객을 만나러 다녔던 적도 있을 만큼 고생은 정말 많이 했죠. 그래도 남편이 나름 집 마련이나 생활비를 위해 열심히 벌었으니 그나마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돈을 벌면 벌수록 제 몫도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남편의 의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가 돈 잘 버니까 애 교육비는 네가 대라는 식으로 말이죠. 집안일이나 육아는 여전히 제 몫이었고요. 결국 이게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보험 지점을 맡을 기회가 생겼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2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긴 힘드니 서울에서 단기 임대로 오피스텔을 잡았죠.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아이들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딸이 7살이거든요.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새로 옮긴 회사가 출근은 10시라 괜찮은데 퇴근이 7시라 어린이집 퇴원 시간인 6시를 못 맞추는 겁니다. 결국 친정엄마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딸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신다고 하셨죠.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자꾸 맡기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시댁은 더 기대할 게 없었어요.
시모랑 시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랑 시누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자랐거든요. 시누이도 지금은 결혼해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쌍둥이가 또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시누이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부탁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다 싶어서 시누이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게 됐어요. 지아를 어디 맡길지 고민이 돼서요. 친정 있잖아. 우리는 보다시피 준우랑 준혁이가 얼마나 드센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아 여기 있다간 맨날 다치고 울고불고 할 거야. 그리고 친정이 훨씬 낫지. 자기는 좋겠다. 친정엄마가 있어서. 나이 드셔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 우리 집이라고 편하겠어? 나도 삭신이 다 쑤신다니까. 근데 그 일을 꼭 해야 해? 그럼요, 형님. 이번 기회에 서울 갔다 와야 승진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형님, 제가 예전에 준우랑 준혁이 많이 봐드렸는데 좀 섭섭해요. 그건 알지만 이번엔 나도 안 돼. 우리 집도 지금 너무 바쁘고. 암튼 잘 다녀와. 저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은 전업주부인데도 하루 종일 운동이다 친구 만나는 거다 하면서 자기 일정으로 바쁘거든요. 제가 육아로 힘들 때는 딱히 도와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쌍둥이 키우면서 힘들다며 저한테는 맡길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정말 섭섭했어요. 형님에게서 도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형님이 도와줄 수 없대요.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다고 하셨어. 그럼 친정엄마밖에 없잖아. 당신 엄마는 시간 여유도 있으시고 지아를 잘 보셨으니까. 엄마도 연세 드셨잖아. 지금도 우리 도와주느라 고생 많으신데 그걸 또 맡기라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누나도 안 된다는데. 당신 회사 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형님에게 도움을 못 받는다는 현실을 핑계 삼아 남편은 친정엄마를 다시 호출하는 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처럼 느껴졌죠. 사실 형님이 바쁠 때는 쌍둥이를 저희 집에 맡긴 적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저보고 잠깐만 봐달라고 할 때가 꽤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그 애들 케어하느라 바빴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어요. 해외여행을 열흘 넘게 다녀올 때도 제가 다 봐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품아씨처럼 이번에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싹 잊고 자기 사정만 얘기하니 정말 서운했죠. 결국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보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사위 밥까지 챙겨야 하니 제 마음이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죠. 솔직히 남편이 평소에 육아를 잘 도와줬으면 애 보는 사람을 고용해서 맡기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는 데다 회식도 작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일정치 않으니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거기다 요즘은 승진 시험 공부한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골프도 배워야 한다며 핑계만 늘어놓고 집에 늦게 들어오질 않나. 솔직히 지아 머리도 제대로 못 빗는 사람이 육아를 맡겠다고 하면 그게 더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엄마 집에 오시라고 했어. 친정에 맡기면 유치원도 멀고 애도 힘들어 보여서. 그러니 당신이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야 해. 알았지? 알겠어.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알겠다고. 근데 꼭 그 회사에 다녀야 해?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아니, 돈 벌어올 땐 좋다고 해놓고 이럴 때만 꼭 다니라 말아야? 당신이 그동안 육아 도와준 적 있냐? 이번 기회에 좀 해봐. 투덜거리지 말고. 가지 말라는 게 나 힘들까 봐 그러냐?
지아가 엄마 없이 지내야 하니까 그렇지. 애가 먼저지. 돈이 먼저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잘하라고. 지아 외롭지 않게 2달만 하라는 것도 못해? 난 7년이나 했어. 애 낳고 제대로 쉰 적도 없다고. 당신은 피곤하면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고 다녔잖아. 또 그 소리. 알겠어. 이번엔 잘해볼게. 근데 보너스 타면 나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결국 친정엄마 소환해야 하는데 뭔 돈을 달래? 일단 좀 잘해봐. 그럼 생각 좀 해볼게. 이번에 잘 도와주면 그동안 육아에 소홀한 것도 싹 잊어줄 테니까. 알았지? 주말엔 엄마 쉴 수 있게 좀 해줘. 남편이 친정엄마가 오시는 걸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게 참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장을 다녀오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죠. 남편의 돈 달라는 소리엔 어이가 없었지만 그땐 그냥 투정으로 넘기고 말았어요. 속으로는 그래, 내가 없으면 정신 차리고 애를 좀 잘 보겠지 하고 믿은 것도 문제였죠.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 중요한 출장이라서요. 우리 집에 와 계셔도 일은 하지 마시고 애만 봐주세요. 애만. 어떻게 그러냐. 눈에 보이면 치우고 쓸고 닦고 해야지. 너는 내 걱정 말고 서울 가서 잘 먹고 지내라. 끼니 거르지 말고. 나야 뭐 거기 먹을 곳 많던데. 박서방도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지아만 잘 봐주세요. 주말엔 박서방이 다 한다고 했으니 그땐 집에 가셔도 돼요. 그래, 상황 보고 집에 가든지 할게. 아무쪼록 너나 네 몸 잘 챙겨라. 알겠지?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떠나기 전에 남편을 단단히 단속했죠. 주말엔 제가 일정이 없어 내려오면 좋겠지만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배운 걸 계획했거든요. 이번 2달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시간이었어요. 잘 마치기만 하면 보험 지점을 맡을 수 있게 되고 연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기회였거든요. 제가 없는 동안 남편과 엄마가 지아를 잘 돌봐줄 거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고 열심히 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첫 주에는 남편이 꽤 열심히 했더라고요.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도 지아랑 종일 시간을 보내고 친정엄마도 본가에 다녀오실 수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이 드디어 철들었구나 싶어서 안심했죠. 그 다음 주말엔 제가 내려가서 냉장고도 채우고 지아랑 시간도 보내고 엄마도 쉬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교육 일정이 더 빡빡해지면서 주말에도 못 내려갔어요. 전화하면 남편은 늘 알아서 한다고 했고 친정엄마도 남편이 잘 도와준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2달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교육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한 주 일찍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나 볼 겸 깜짝 방문을 하려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제과점에서 친정엄마와 지아가 좋아하는 빵을 넉넉히 사서 내려갔어요. 친정엄마는 주말에 본가로 가셨으니 지금은 남편과 지아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파 위에서 준우랑 준혁이가 뛰고 있더라고요.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형님은 안방 침대에 누워 전화를 하며 깔깔대고 있었고요. 부엌은 배달 음식으로 엉망진창이었죠. 지아가 보이지 않으니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급하게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제야 형님이 전화를 끊고 나오더라고요. 형님, 우리 지아는요? 지아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준우랑 싸워서 하도 울길래 어제 올케 친정엄마 불러서 데리고 가라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말에는 엄마가 쉬셔야 하는데? 그리로 보내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도 봐줘야 하는데 내가 애까지 어떻게 보니? 그리고 지아가 한 번 울면 누구도 못 말리는 거 모르니? 어쩌라고? 그래도 잘 달래주셔야지요. 그렇다고 친정엄마 오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달래도 안 되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오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 여기 번잡하니 데리고 가시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남편이 지아 봐달라고 한 거지 집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우는지도 보셨어요? 다친 건 아니에요? 준우야, 또 우리 지아 때렸니? 아니면 울 일이 없는데? 뭐야 옳게? 우리 애가 뭘 또 때려? 아니, 주말에도 무슨 출장을 다녀? 이럴 땐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도와줘도 이래. 얘들아 가자. 이준호, 이준혁 빨리 나와. 내가 이놈의 집구석 또 와서 도와주나 봐라. 형님은 화를 잔뜩 내며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집안 꼴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식탁 위에는 짜장 소스가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소파는 과자 부스러기로 덮여 있었죠. 화장실은 왜 막혔는지 모르겠고 다용도실엔 재활용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일단 청소부터 대강 끝내고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싶어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결국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지아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넘어져서 피가 난 걸 보고도 제대로 살피질 않았나 봅니다. 붕대만 대충 붙이고 재워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자꾸 물어보니 엄마가 겨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반엔 도와주는 신용만 하더니 그 후로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남편이 나 몰라라 하며 늦게 오거나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맞은 어린애들처럼 남편은 2달 동안 아주 신나게 놀았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가끔 남편 누나가 찾아와 준우랑 준혁이를 슬쩍 두고 가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쩌라고요. 미리 했어야죠. 그래야 내가 뭘 하든 조치를 취하지.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어. 근데 지아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나도 사돈 보기 싫더라. 그래도 박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겁을 내더라. 내게 말하지 말자고도 했어. 엄마, 그래도 다 알려주셔야죠. 남편이 맨날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만 했단 말이에요. 지아 아빠가요. 제 말소리가 들리니 지아가 잠에서 깼어요.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는 지아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에겐 일단 쉬시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먹이고 재운 뒤 저는 남편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뭘 했는지 카드 내역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저희 부부는 서로의 계좌와 카드 내역을 공유하기로 한 상태였어요. 왜냐고요? 예전에 지하 유모차 사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비싼 낚싯대를 사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따졌던지요. 튼튼한 유모차를 사자는데 비싼 낚싯대를 사오는 애비가 어딨냐고요. 이번에도 카드 내역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주말마다 낚시터 편의점, 와인바 영수증이 찍혀 있었고요. 평일에는 PC방, 골프 연습장, 심지어 축구 유니폼까지 산 흔적이 보였어요. 쇼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업무 핑계대고 애 좀 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이 사람은 주말마다 개인 취미 생활을 제대로 즐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게 오늘 축구장 근처 고깃집에서 30만 원을 썼다는 내역이었어요. 저는 그 내역들을 전부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길 기다렸죠. 늦은 밤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늦게 술을 마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딸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랑 싸워서 얻을 게 뭐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일단 먹이고 나서 잔소리를 시작하려고요. 속이 편해야 제 말을 들을 테니까요. 콩나물국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운 남편. 그 모습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역시 당신 오니까 좋다. 우리 지아도 때깔이 달라지네. 당신은 약속 하나도 안 지켰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무슨 도우미 아줌마야? 다 맡겨놓고 자기는 자유부인처럼 돌아다니고? 아니야, 진짜 사장님 호출이었어.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애들 불러서 마신 거야. 이번 주말엔 일정 잡지 마. 당신 할 일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면 진짜 양심도 없는 거다. 무조건 취소해. 이번 주 아무것도 안 할게. 그래, 당신한테 봉사할게.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됐어. 당신이랑 왜 가? 당신은 집에서 지아 보고 있어. 지아 무릎 다친 거 못 봤어?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엄마랑 1박 2일 온천 다녀올 거야. 엄마가 고생 많으셨으니 가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이 뭐가 힘드냐? 지아 아침 9시에 어린이집 가고 오후 6시에 오는데 저녁에 잠깐 보는 거랑 주말에 애 좀 봤다고 그렇게 힘드시대? 뭐라는 거야? 아침에 밥 누가 먹이고 씻기고 입혀? 당신은 생각이 없니? 이번엔 내가 갈 거니까 지아랑 집에 있어. 그리고 형님 부르고 지아 어디다 맡길 생각하지 마. 알겠지? 이번에 약속 안 지키면 당신이 신나게 논 2달의 대가를 확실히 받을 거야. 온천 보내주는 걸로 끝내자.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양심이 있으면 지아를 잘 돌보겠지 싶었죠. 엄마도 온천에 간다고 하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온천 갈 준비를 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죠. 그런데 전날 밤 남편이 갑자기 와서는 회사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야 하니 온천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제가 보험을 팔다 보니 남편 회사 동료들 대부분은 얼굴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온천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건가 싶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장 핑계를 대다니 사람도 너무 성의 없고 뻔뻔하다는 생각에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온천 갈 생각보다도 남편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군요. 장례식장 핑계는 그 모든 걸 폭발시킨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믿음은 완전히 깨졌고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 내 영업에 도움이 되긴 뭘 돼? 당신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애 보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누나는 아니잖아. 여기서 왜 우리 누나가 나와? 솔직히 나 대학 보내주고 장가 보내준 건 다 누나야. 조금 잘해주면 안 돼? 거의 엄마 같다고, 엄마. 당신 말 잘했다. 누나가 거의 어머니급이면 우리 지아 잘 봐주면 되겠네. 근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누나한테 라면이라도 대접받은 적이 있어?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안 주더라. 그러니까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그렇게 죽을 만큼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 있다고 매번 고맙게 생각하래? 다들 장모님이 그 정도는 해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나 산후조리 도와줬고 지아 2살 때까지 일주일에 3-4번 와서 봐주셨거든? 주말이나 평일에 우리 일 생기면 차 타고 40분 거리를 바로 달려오신다고. 옆 동네 사는 당신 누나보다 빨리 온다고. 우리 누나는 출가 외인이야. 뭘 자꾸 우리 사는데 끼워. 장모님이야 혼자 사시잖아. 처남은 제주도에 있고. 우리 누나는 쌍둥이 둘에 까탈스러운 매형까지 있다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장모님이 더 자유롭지. 뭐가 더 자유로워? 택시 타고 40분 거리야. 우리 엄마 나이 든 건 생각 안 해? 당신 누나는 차도 있고 애 학교 가면 더 자유롭잖아. 일주일에 4일은 출장 가는 고모부인데 뭐가 까탈스럽냐고. 당신 자꾸 이럴래? 남편은 더 듣기 싫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온천 가겠다고 싸던 짐을 그대로 팽개치고 엄마에게 전화했죠. 속에서는 천불이 끓었지만 엄마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엄마, 온천은 다음에 꼭 가요 하고 약속하며 말이죠. 남편의 태도가 너무 쉽게 엄마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속상했어요. 엄마는 보모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신 분을 당연한 사람처럼 여기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남편과 냉전 중이라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 다음 주말 저는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비록 온천은 못 갔지만 식사라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길에서 지아가 눈치를 보며 저를 바라보니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한테 상품권이라도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사지도 않고 저한테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죠. 지아 태어나고 엄마에게 수없이 도움받은 날들을 생각하며 500만 원을 따로 준비해 놨거든요. 남편이 자꾸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말도 안 했어요. 알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갈빗집에서 엄마랑 외식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엄마는 지아 준다고 고기를 정성껏 잘라 먹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 입에만 고기를 넣고 있더라고요. 2달 동안 저랬을 걸 생각하니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지아도 잘 돌봐주시고요. 이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분들이랑 성지순례 꼭 다녀오세요.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이고, 돈을 이렇게 주면 어쩌니? 박서방,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아이고, 그럼요. 제가 상품권으로 드리라고 했더니 돈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받으세요, 장모님. 엄마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얼른 받아서 가방에 넣어둬요. 엄마가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건방지게 봉투를 낚아채더니 돈 액수를 보고 힐끗 저를 보는 거예요. 엄마는 재빨리 봉투를 남편 손에서 낚아채 들고는 저에게 다시 돌려주며 한사코 너무 많다며 거절하셨어요. 결국 엄마를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엄마, 제가 줄만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지아 봐주신 분은 엄마밖에 없잖아요. 이건 남편 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는 거지 누가 봐. 그런데 남편 보라고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존중해야 저 사람도 엄마 귀한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요 엄마, 저 이번에 대리점 소장 확정됐어요. 잘하면 월급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 모르게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 좋은 소식을 왜 남편한테 비밀로 해? 그게 말이 되니? 엄마,
그 인간 내가 돈 잘 버는 거 알면 회사 관두고 가게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돈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나 엄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서 그런 거지.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엄마가 받을게. 그리고요, 엄마. 이제 지아 봐줄 사람 구할 거예요. 자꾸 엄마한테 맡기니까 그 사람이 엄마를 너무 우습게 본다니까요. 엄마랑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밤이 되니까 거실에서 할 말이 있다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500만 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겠죠. 너 진짜 못됐다. 그 돈 있으면서 나한테는 안 줘? 그 돈은 내가 예전부터 엄마 드리려고 10년간 모은 돈이야. 더 못 드린 게 한일 뿐이고. 그리고 그 돈에 네 월급은 1원도 안 들어갔으니까 오해하지 마. 무슨 소리야.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네가 주는 돈이면 내가 주는 거랑 같지. 아무튼 돈 더 없어? 나한테도 줘야지. 네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 돼? 요즘 생활비 안 주는 건 오히려 너잖아. 나도 2달 동안 독수 공방했으니 줘야지. 안 줄 거야? 2달 동안 멋대로 살아놓고 그런 말이 나와? 솔직히 고생은 우리 누나도 했지. 지아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임신했을 때도 도움 줬는데 친정엄마한테만 돈을 주냐고? 네 누나가 뭘 도왔다고.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밥만 먹고 갔지. 애도 덩그러니 놓고 가는 거 한두 번이야? 말로는 지아 봐주러 온다고 해놓고 준우, 준혁이 데리고 와서 집 엉망 만든 적이 몇 번인데. 그건 돈 안 주니까 그런 거고 이제부터 지아 봐달라고 할 테니까 월 100만 원씩 누나한테 주자. 됐거든? 우리 딸 이제 초등학생이야. 자기 앞가림 다 해. 내년부터는 공부방 보낼 거니까 네 누나 필요 없어.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딸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감히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형님한테 돈을 주자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후에 하나씩 드러나는 남편과 형님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고민이 들었어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남편한테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달라니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하지만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말에 대리점 개점 준비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부탁드려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저녁에는 꼭 모셔다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내용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차를 몰 자신도 없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드디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더라고요. 준우랑 준혁 쌍둥이가 거실 한복판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신나게 게임을 하고는 간식까지 잔뜩 흘리며 먹고 있었어요. 지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준우가 또 때렸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계셨는데 완전히 혼이 나가신 얼굴이었어요. 지아 하나만 보시던 엄마한테 사내아이 둘이 뛰어다니며 온 집안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지아까지 괴롭히니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예요? 준우랑 준혁이는 왜 여기 있어요? 엄마 뭐 하셨어요 대체? 그게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 밥도 안 먹고 계속 지아랑 싸우고 난리야. 아니,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애들을 두고 갔는데요. 엄마, 제대로 말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쌍둥이들이 저렇게 설치고 지아까지 괴롭히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애들 맡기면서 뭐라고 하고 갔다고요? 글쎄, 박서방이 그러더라. 돈 500만 원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돈 받은 김에 애들을 좀 봐달래.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냥 나가버렸어. 진짜 기가 막히더라. 뭐라고요? 남편이 그랬다고요? 쌍둥이를 왜 맡기냐고요? 초등학생이면 다 큰 애들인데 엄마한테 뭘 봐달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500만 원 받았으니 애들을 5개월 정도 봐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는 거 있지. 정말 어이가 없어. 엄마의 말을 듣는데 속에서 찬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러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잠시만요. 제가 남편 데리고 올게요. 지아랑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 계세요. 쌍둥이는 그냥 게임하면서 조용히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 얼른 다녀와. 나는 정말 사내 애들 못 보겠어. 다 소녀만 봐서 그런가 적응이 안 되네. 근데 박서방, 왜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야?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튼 당장 데려와. 내가 직접 따질 거야. 엄마의 그 말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500만 원 들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려 드는 게 말이 돼요? 엄마가 무슨 아이 보는 전문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제가 왜 쌍둥이를 5개월이나 떠안아야 하는 건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준우랑 준혁에게 물어보니 형님이 일본 여행을 갔다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피자 먹고 싶다고 떼를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속으로 화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피자 시켜줄 테니까 조용히 게임하고 있으라고 아이들을 다독였어요. 애들한테 화를 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따져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에 지아의 서럽게 우는 얼굴까지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주말에 일이 터진 것도 억울했는데 남편의 민낯을 낚시터에서 직접 확인했을 때는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겨우 물어 찾아갔더니 낚싯대를 들고 유유히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 순간 솔직히 비싼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얼굴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애들 맡겨놓고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 엄마가 무슨 보모야? 아니, 준우랑 준혁이는 왜 맡겨? 우리 엄마가 왜 형님 애들까지 봐야 하냐고? 왜긴 왜? 누나랑 매형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일본 간다길래 내가 조카들 좀 봐준다고 한 거지. 그게 뭐 잘못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어차피 500만 원 받으셨잖아. 그 정도면 5개월은 애들 봐주셔야지. 안 그래? 무슨 소리야. 일본에 가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우리 엄마가 애들을 봐야 하냐고. 그럴 거면 당신이 보라고. 당신이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애 맡기고 낚시하는 게 말이 돼? 그게 왜 안 돼? 장모님이 그러라고 돈 들인 거 아니냐고. 당신이 500만 원 줬길래 나도 당연히 애들 맡겨도 되는 줄 알았지. 진짜 이럴래? 당신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집을 사드렸어? 차를 사드렸냐고. 고작 500만 원이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 있어? 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만 해도 수백 번이야. 김장은 또? 우리 집 뒤치다거리는 또 얼마나 해주셨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친정엄마들은? 누가 용돈 드리면서 이런 거 시켜. 1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준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는 50만 원이라도 준 적 있어? 누나 얘기 좀 그만해. 형님이 뭘 해줬는데? 만약 애들 봐줬다면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줬겠다. 근데 안 봐줬잖아. 준우랑 준혁이 봐준 건 내가 더 많아.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친정에 그렇게 했으면 시댁에도 좀 하라고. 친정에 500이면 시댁에 250이라도 해야지. 우리 누나가 시댁이잖아. 난 그 말 하는 거야. 줘. 당신이 줘. 당신이 직접 드리라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1원도 안 쓰고 등골 빼먹으면서 뭔 헛소리야? 이런 식이면 헤어져.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야, 애 좀 보라고 했다고 헤어지면 대한민국 사람 다 헤어지겠다? 어떤 여자가 자기 엄마를 부모 취급하는 남자랑 살겠어? 진심이야? 헤어지자. 더는 안 되겠다. 난 이혼 못해. 네가 하든지 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하겠냐? 그럼 법정에서 따져보자. 내가 네 돈으로 엄마 용돈 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용돈 줘라. 네 누나 용돈도 주고. 그러면 되잖아. 진짜 사람이 왜 이래? 그리고 누나는 시댁 아니야. 당신 입으로 출가 외인이라며. 정신 좀 차려. 오늘부터 갈라서자.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이혼을 통보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오길래 준우와 준혁에게 삼촌 따라 집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애들이 있으니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기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친정엄마에게 이혼 결심을 밝혔다가 한바탕 울고 말았어요. 엄마는 소주 한 잔을 따라주시며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네 편이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출장으로 2달 동안 남편의 민낯을 본 엄마도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형님이 일본에서 돌아오더니 며칠 후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더군요. 그런데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온 거였어요. 이혼한다고? 정말 웃기네. 우리 동생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출장 가더니 남자라도 만났니? 뭐라고요? 남자요? 아니, 우리 엄마한테 500만 원 용돈 드렸다고 난리친 남편을 제가 왜 참아야 하죠? 엄마가 무슨 보모예요? 애들 맡기고 맡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남자 얘기 아니면 다시 살아야지. 우리 동생이 지 엄마가 없으니 그랬겠지. 근데 말이야, 2달 봤다고 500만 원이라? 내가 할 걸 그랬다. 7년 동안 지아를 봐주신 걸 다 합쳐서 드린 거예요. 많긴 뭐가 많아요? 그럼 내 동생한테는 얼마 줬어? 안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 용돈은 얼마나 주는데? 남편한테 용돈이요? 애를 잘 봤으면 좋겠죠. 근데 자기 애 하나 종일 안 보는 사람한테 뭘 줘요? 형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얘기 안 하실 거려? 준우랑 준혁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나요? 왜 없어? 다 봐줬어. 그런데 너 요즘 잘 나간다고 남편 무시하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달래주러 왔는데 이러면 되겠니? 진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집 우리 엄마가 아빠 보험금으로 사주신 집이에요. 그런 장모님께 용돈 조금 드렸다고 뒤통수 친 남편이랑 어떻게 삽니까?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저번에 지아 다쳤을 때도 제가 한바탕 하려다가 참았어요. 이제는 더는 못 참아요. 다신 만나지 맙시다. 형님을 당장 내쫓고 남편 짐까지 싸서 바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너 혼자 애 키우려면 진짜 힘들어. 까불지 말고 이혼 취소해. 남자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 그동안 너 없이 잘 지냈어. 네가 뭘 했는데? 육아에 참여해야 아빠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슨 큰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 그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 진심으로 이혼할 거야? 설계사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내가 교육을 서울까지 가서 왜 받았겠니? 보험 영업 지점장으로 발령 났어. 월급이 2~3배는 오를 거고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했어. 네가 알면 회사 때려치고 놀까 봐. 난 잘 살 테니 꺼져줘. 너 그래서 나랑 헤어지자는 거구나. 승진하니까. 아니,
네가 우리 엄마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앞바랍시고 거들먹거리니까 헤어지는 거야. 참고로 우리 아파트도 엄마가 아빠 보험금으로 사준 거야. 알겠어? 남편은 승진 소식과 집에 얽힌 사연에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이후 남편은 매달리고 싹싹 빌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요. 그걸 놓친 건 남편 잘못이었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육아와 가사에 이바지하지 않은 증거를 모두 모아 제출했어요. 지아는 심리 테스트에서 아빠는 늘 바쁘고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했습니다. 동호회 사진과 게시물까지 증거로 내니 주말마다 낚시, 골프, PC방을 다닌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남편 회사는 가족 화목을 중요시했는데 부부관계가 들통나면서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더군요. 사장 부인이 제 고객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워준 장모님께 500만 원을 아까워했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졌어요. 결국 이혼이 성립됐고 남편은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진 않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자기 아이도 안 본다는 이미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고요. 얼마 전 고객 중 한 분이 남편 회사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 말씀이 지금 남편은 형님 집에서 살면서 조카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의 아이를 보며 이제야 부모 노릇이 뭔지 배우는 걸까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배울 기회가 있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배움이 이제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딸과 보내는 시간은 소중하고 홀로 서기를 하며 제 삶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인생이라 더 뿌듯해요. 얼마 전 엄마와 온천에 다녀왔어요. 남동생이 지아를 제주도로 데려가 신나게 놀아주더군요. 엄마는 제주로 내려가 요양하겠다고 하시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전화를 걸어오지만 거의 차단했어요. 한 번 받았더니 누나랑 살아보니 네가 얼마나 편하게 해줬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주말엔 조카들 데리고 축구장까지 간다고요. 참 우습죠? 결국 헤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됐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깨달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